온라인으로 배우는 수학 수업, 수학의 감을 잡고 자신감도 얻는 개념이 주렁주렁 감자 수학 시간입니다. 오늘의 학습 주제는요, 원의 둘레와 넓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 열기입니다. 자, 생활 속 동그라미. 자,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자, 우리 생활 속에 동그라미, 자, 원이죠. 원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자, 여기 지금 시계의 일부분인데, 여기에 원이 있죠. 자, 그리고 이런 건축물에도 원이 있겠죠. 자, 이런 놀이기구에도 우리가 원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런 교차로, 원 모양의 교차로도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건 뭘까요? 자, 이거는 별의 이동을 이렇게 쭉 나타낸 건데, 원 모양으로 이동을 한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생활 속에 다양한 원을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러한 원들을 한번 둘레와 지름을 측정해서 한번 나눠보는 활동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우리 주변에 원 모양의 물건을 찾아서 그 지름과 둘레를 측정한 후 둘레를 지름으로 한번 나눠봐라. 그건데요. 자,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한번 직접 줄자를 이용해서 둘레를 측정해 볼 수도 있고 지름도 측정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줄자를 가지고 하는데요. 자, 그 원 모양의 물건에 둘레를 측정하는데, 자, 이런 식으로 둘레를 측정하면 안 되겠죠. 그냥 딱 한 바퀴만 돌려서 둘레를 측정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교실에 있는 물건을, 세 종류의 물건의 둘레와 지름을 자, 이렇게 측정을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시계죠. 시계의 둘레는 107.2, 그리고 지름은 34이고요. 자, 이러한 테이프는요, 둘레는 30.2, 지름은 9.6이고요. 자, 그리고 요거, 자, 이 물건은 둘레가 20이고요. 지름이 6.3이라고 측정이 됐습니다. 줄자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이걸 가지고 둘레를 지름으로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거를 왜 나눌까요? 자, 어떤 수학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에 나누겠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의 학습 목표는요. 자, 둘레를 지름으로 나눔으로써 얻어지는 그 값이 있는데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원주율의 개념을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원의 둘레와 넓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제 탐구인데요. 자, 측정된 원 모양의 물건의 둘레 나누기 지름을 계산을 해봅시다. 선생님이 직접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107.2를 34로 나눴더니 3.1529 점점점 이렇게 소수점 자리가 끝없이 가고요. 두 번째 테이프도요. 30.2를 9.6으로 나누니까요. 3.1458 점점점 이렇게 됐고요. 자, 얘는 20을 6.3으로 나누니까요. 3.1746 점점점 자,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그 값들이 어떤 특징을 보이고 있나요, 여러분들? 자, 어떤 특징이 있죠? 다 3.3.3.1 소수 첫째 자리까지 다 똑같은데 뒤에 소수 둘째 자리부터 약간씩 다르죠? 그죠? 자, 소수 둘째 자리를 제외하고는 둘레 나누기 지름의 값이 일정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죠. 자, 둘레 나누기 지름값의 특징은 뭐죠? 3.1까지는 뭐죠? 일정하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3.1까지만 일정할까요? 아니면 뒤의 값은 어떻게 될까요?
자, 개념 확인을 할 건데요. 자, 우리가 둘레 나누기 지름을 했는데요, 원에서. 자, 그 값이 3.1까지 일정했는데요. 그 뒤에 값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 원주율에 대한 개념이 나오는데요. 자, 원주율은 뭐냐면 원의 지름에 대한 뭐의 길이의 비예요. 원의 지름에 대한. 자, 그래서 우리 아까 둘레를 뭘로 나눴었죠? 원의 둘레를 원의 지름으로 나눴었죠? 자, 그래서 원의 지름에 대한 원의 둘레의 길이의 b, 이게 바로 원주율인데요. 자, 아까 테이프나 시계나 자, 그 동그란 홍기파 같은 그런 원의 원주율을 재봤더니 원의 둘레를 지름으로 나눴더니 3.1까지 똑같았어요. 그 뒤에도 똑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원주율이거든요. 자, 모든 하는 원의 둘레를 지름으로 나누면 그 값이 일정한데요. 그 값이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3.14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배운 적이 있죠? 3.14 원의 넓이와 둘레를 구해봤을 거예요. 그래서 원주율은 원의 크기에 관계없이, 자, 우리가 원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반지름의 길이죠. 반지름의 크기와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3.14로 알고 있는 그것이 바로 원주율인데요. 그 원주율은 정확하게 3.14로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요. 그 뒤에도 수없이 많은 숫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소수 둘째 자리까지가 3.14고요. 소수 셋째 자리부터 뭔가 숫자가 계속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정확한 숫자 표현이 어렵습니다. 그 뒤에 뭔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기호를 이용하는데 파이라는 기호를 이용합니다. 파이라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가 3.14고요. 그 뒤에 15, 92, 65, 35, 89, 79, 32, 38 쭉 수도 없이 많은 숫자들로 이루어져 있는 소수입니다. 모든 원, 즉 반지름의 길이에 따라서 원의 크기가 결정되죠. 그거를 원의 둘레와 지름으로 나누면 다 3.14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아까 시계나 뭐죠? 시계랑 이거랑 원들을 나누기를 했을 때 그 값이 약간 3.14고 어떤 거는 3.15고 이렇게 나왔었죠? 그 이유는 뭘까요? 자, 우리가 줄자로 측정하기 때문에, 사람이 측정하기 때문이죠. 측정값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3.14도 나오고 3.15도 나오는데 우리가 정확하게 측정을 하면 모든 원은 다 이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원의 둘레를 이제 해볼 건데요. 자, 우리가 아까 파이가 원주율이라고 했는데요. 원주율은 원의 둘레를 원의 지름으로 나누면 된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이 식을 원의 둘레에 대해서 바꾸면 어떻게 되죠? 원의 둘레는 양변에다가 지름을 곱하면 파이에다가 원의 지름, 즉 원의 둘레는 원의 지름에다가 파이를 곱하면 둘레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원은 이 파이라는 값으로 원주율이 똑같기 때문에 원의 둘레를 구하기 위해서는 원의 지름에다가 이 파이 값을 곱하면 되거든요. 따라서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의 둘레를 l이라고 하면요. 자, 어떻게 될까요? l은 2파이 r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서 얘는 사실 이거거든요. 2r 곱하기 파이거든요. 여기서 2r은 뭐냐면 지름이 되겠죠. 반지름의 2배니까 지름이고 이거는 파이 값이에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는 이렇게 파이라고 안 쓰고 3.14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실제로 계산을 했었죠. 하지만 우리 중학교 때는 3.14, 이 정확한 값이 아니에요. 뒤에 뭔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3.14라고 하지 말고 그냥 파이 그 자체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가나요? 자, 우리가 초등학교 때 원의 넓이는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라고 배운 기억이 있을 겁니다. 자, 그렇죠? 3.14로 이렇게 실제로 계산을 했었죠.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 자, 왜 이렇게 계산할까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하나의 수학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원을 이렇게 4등분 된 원이 있죠? 이것을 좀 더 잘게 이렇게 자를 거예요. 이렇게 자를 겁니다. 잘게. 그러니까 중심각을 작게 해가지고 부채꼴로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칼로 이렇게 자릅니다. 그 다음에 자, 자르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르는데 얘네들을 이렇게 붙입니다. 엇갈려서. 자, 이렇게 엇갈려서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러한 모양이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할게요. 자, 중심각이 작으면 작을수록 이 붙인 이 모양은 점점 뭐가 될까요? 어떤 모양이 될 것 같죠? 자, 그래서 부채꼴의 중심각을 더 작게 자르면 자, 그 붙여진 전체 모양이 점점 뭐가 될까요? 직사각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 보면 직사각형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직사각형의 세로와 가로 길이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자, 먼저 이 세로, 이 길이가 의미하는 게 뭐죠? 얘는 원의 반지름이 되겠죠. 반지름이죠. 우리 아까 원을 잘랐으니까 이 부분이 반지름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 이 두 개를 합치면 뭐가 되는 거죠? 위의 길이, 아래 길이. 원의 둘레가 되죠. 근데 한쪽만 얘기하라고 해야 되니까 원의 둘레 곱하기 2분의 1이 됩니다. 우리 지금 원을 잘게 잘라서 이렇게 엇갈려 붙임으로써 직사각형을 만드는 건데, 자, 이 세로는 반지름이 되고 가로는 원의 둘레를 반으로 나뉜 값이 되는 거죠. 그러면 중심각을 더 잘게 자르면 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기도 똑같이 원의 둘레를 2분의 1 곱한 거죠. 얘도 역시 반지름. 따라서 직사각형의 넓이는 원의 넓이와 같죠. 여러분들 이 원을 잘게 잘라서 직사각형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원의 넓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가로 곱하기 세로죠. 자, 그런데 가로는 원의 둘레의 2분의 1이라고 했어요. 아까. 그리고 원의 반지름이죠. 세로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원의 둘레 2분의 1이니까 자, 2분의 1 할게요. 자, 원의 둘레는 어떻게 구했었죠? 원의 둘레 2 파이 r이었죠. 반지름이 r인 거에서 그 다음에 원의 반지름은 r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그러면 얘를 좀 더 약분되니까 어떻게 되죠? 파이 r 두 개니까요. r의 제곱이죠. 자, 그럼 이게 뭔 뜻이에요? r의 제곱이니까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네, 파이니까 원주율. 그래서 원의 넓이는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파이가 되는 거죠. 이 원리에 따라서 중심각을 잘게 잘라서 직사각형을 만들면 가로는 원의 둘레 2분의 1이고 세로는 반지름이 되니까 곱하게 되면 파이 r 제곱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의 넓이는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의 넓이를 s라고 하면요. s는 파이 r 제곱. 얘도 역시나 파이를 3.14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요. 파이 그 자체로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하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시고, 자, 우리 원의 둘레는 2파이 r이었죠. 그래서 2파이 곱하기 r이니까 여기 지름이 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반지름은 5가 됩니다. 그래서 10파이가 되는 거죠. 자, 원의 넓이를 구하시오.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라고 했으니까요. 파이 곱하기, 자, 여기서 r이 얼마예요? 지름이 16이니까 반지름은 8이겠죠? 8의 제곱. 그러면 64 파이. 파이를 그대로 쓰는 거예요. 3.14가 아니라. 자, 원의 둘레와 넓이에 대해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째 시의 과제는요. 자, 줄자로 우리 집의 원을 찾아서 원주율을 한번 구해봅시다. 자, 원주율은 어떻게 구해요? 원의 둘레를 지름으로 나누면 되죠. 우리 집에 원 많습니다. 휴지도 있고요. 두루마리 휴지, 뭐 접시, 원 모양의 접시도 있고요. 그거를 직접 줄자로 둘레와 지름을 측정해서 3.14와 가까워지는지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다음에 배울 내용은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